한여름 해가 강 한가운데를 하얗게 태우던 정오였습니다. 나루터의 젊은 사공 이모는 배를 띄우기 전 물결과 바람, 승객의 짐과 말의 숨소리까지 차례로 살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장마 뒤 불어난 큰 강이 있었고 등 뒤에는 오늘 안에 장터를 건너야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은 넓고 깊었지만 해는 뜨거웠습니다. 물과 불은 서로를 누르면서도 세상을 움직이는 두 힘이었습니다. 하늘의 임수는 바다와 큰 강처럼 경계를 넘어 흐르는 양의 물이고 땅의 오화는 한여름 한낮처럼 가장 밝고 빠른 양의 불입니다. 임수는 오화를 제어하는 수국화의 자리에 노딥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이모는 불을 모두 꺼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목적과 현실의 속도를 넓은 판단으로 다루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60갑자의 19번째, 이모일주를 한 사공이 강과 불 사이에서 자기 힘을 책임으로 바꾸는 긴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임은 양수입니다. 그릇 안에 고요히 고인 물보다 산과 도시를 지나 바다로 향하는 큰 강, 방향을 바꾸며 길을 만드는 물에 비유합니다. 오는 양화입니다. 작은 등잔이 아니라 여름 한낮의 태양과 달리는 말처럼 속도와 열기, 드러나는 성과를 품습니다. 오행으로는 물이 불을 제어하는 수국화입니다. 임수의 넓은 시야가 오화의 급한 열을 조절하면 계획과 실행이 함께 살아납니다. 많은 정보를 모으고도 필요한 순간에는 결단을 내리며 사람들의 욕구와 현실적인 결과를 연결하는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과 불이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마음은 멀리 내다보는데 생활은 당장의 마감과 책임에 쫓기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으면서도 성과와 체면을 놓지 못하는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모의 첫 공부는 열정을 버리는 것도 흐름에만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 흐르고 언제 배를 띄울지 스스로 정하는 일입니다. 오화의 지장간은 일반적으로 정화와 기토로 봅니다. 임수를 기준으로 정화는 정제, 기토는 정관입니다. 정제는 생활비와 약속, 꾸준히 관리하는 재산과 현실적인 관계를 뜻하고 정관은 규칙과 책임, 직업적인 신뢰와 공적인 질서를 상징합니다. 오화 안에서 정화가 기토를 생하는 흐름은 성과와 재물이 다시 책임과 제도를 키우는 그림입니다. 이모는 아이디어를 말로만 흘려보내기보다 날짜와 비용, 역할을 정해 실제 결과로 만들려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공은 승객에게 받은 배삭을 장부에 적고 배를 고치는 돈과 가족의 생활비, 홍수에 대비할 자금을 따로 나눴습니다. 동시에 나루의 순서를 지키고 약한 사람을 먼저 태웠습니다. 그러나 정제가 지나치면 모든 관계를 효율과 손익으로 계산하고 정관이 과하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자유로운 생각을 스스로 묶을 수 있습니다. 돈과 책임은 강을 막는 둑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게 하는 선이어야 합니다. 어린 이모는 늘 마을 밖이 궁금했습니다. 비 온 뒤 도랑물이 어느 길로 흘러 큰 강에 닿는지 따라가고 장터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다른 고장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어른들은 산만하다고 했지만 아이의 눈에는 세상이 하나의 넓은 물길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집안의 살림이 흔들리는 것을 일찍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면 누가 나루를 지켜야 하는지, 장마가 길어지면 쌀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임수의 호기심과 오화 속 정제와 정관은 넓게 보고 현실을 책임지려는 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잘 자라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약속을 지키고
사람들의 필요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합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어른 역할을 맡으면 쉬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쓸모가 있어야 사랑받는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모 같은 아이에게는 결과만 맡기기보다 탐색할 시간과 실패에도 돌아올 자리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넓은 호기심이 생활을 위협하는 방황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힘이라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모는 16이 되던 해 노사공에게 배를 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힘으로 삿대를 밀면 배가 곧장 앞으로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사공은 강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물살의 방향과 바람의 빈틈을 먼저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모는 상류의 비가 이곳에 닿는 시간, 여울 아래 소용돌이의 위치, 승객과 짐의 무게가 배의 균형을 바꾸는 방식을 장부에 그렸습니다. 넓은 감각을 구체적인 규칙으로 바꾸는 훈련이었습니다. 임수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정제는 그것을 일정과 비용으로 정리하며 정관은 반복 가능한 안전 절차를 만듭니다. 이모는 새로운 길을 찾는 공부와 현장에서 바로 써야 하는 실무 학습의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가 빠르다는 이유로 기초 반복을 건너뛰거나 반대로 책임감 때문에 정답이 확인될 때까지 출발하지 않는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사공은 모든 물결을 미리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상 밖의 물결에서도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인이 된 이모는 사람들 사이에서 활달하고 시원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이와도 금세 말을 섰고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을 찾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도 빨랐고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려 했습니다. 임수의 개방성과 오화의 표현력은 넓은 시야, 유머, 추진력과 대범함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정제와 정관은 자유로운 성향 안에 의외로 분명한 생활 기준과 체면, 책임감을 더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즉흥적으로 보여도 속으로는 비용과 결과, 사람들의 평가를 계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빨리 읽는 만큼 세부 감정을 놓치거나 자신이 옳은 방향을 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의 속도를 재촉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 물과 불이 부딪히면 밝게 웃다가 갑자기 말을 끊고 혼자 멀어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성숙한 이모는 결론을 말하기 전에 상대가 보고 있는 강의 모습을 묻습니다. 빠른 판단에 한 번의 확인을 더할 때 대범함은 독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향 감각이 됩니다. 이모는 다양한 사람과 쉽게 연결되지만 모든 관계를 같은 깊이로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좋아하고 상대의 가능성을 크게 보며 필요할 때는 자신의 인맥과 정보를 아낌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보다 실제 도움과 해결책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일정과 책임이 많아지면 연락과 감정 표현을 뒤로 미루고 이미 해결책을 줬으니 마음도 전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제와 정관의 기준이 강해지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빠르게 신뢰 밖으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임수의 넓은 관계가 건강하려면 사람을 목적지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빨리 건너고 싶고 누군가는 배 위에서 두려움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모는 조언하기 전에 들어 주기를 선택하고 바쁜 시기에는 연락이 늦어질 것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모든 부탁을 받아주는 것이 대범함은 아닙니다. 자신의 배가 감당할 무게를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오래가는 신뢰를 만듭니다. 사랑에서 이모는 밝고 솔직한 끌림과 함께 현실적인 신뢰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함께 갈 곳과 해볼 일을 빠르게 떠올리고 생활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오화 속 정제는 꾸준한 돌봄과 실제적인 애정 표현을, 정과는 관계의 약속과 책임을 중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넓은 자유를 원하는 임수와 안정된 관계를 지키려는 정제와 정관이 부딪히면 가까워질수록 답답함을 느끼거나 자유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갑자기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문제처럼 해결하려 하거나 경제와 일정만 챙기면서 정작 외로움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모에게 필요한 사랑의 기술은 목적지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배에 탄 사람의 속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사라지지 말고 언제 돌아올지 말해야 합니다. 좋은 사랑은 뜨거운 태양을 끄는 물도, 강을 말리는 불도 아닙니다. 서로의 열정이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넓은 나루를 함께 만드는 과정입니다. 장마가 끝난 줄 알았던 어느 날 상류에서 갑작스러운 물이 내려왔습니다. 이모의 배에는 장터 상인과 노인, 아이, 짐을 실은 말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뒤집히자 사람들은 각자 살기 위해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모라면 힘으로 배를 돌리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사람들의 위치를 나누고 짐을 낮은 쪽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노인에게는 아이의 손을 잡게 하고 가장 침착한 상인에게 밧줄을 맡겼습니다. 임수의 위기 대응력은 상황 전체를 읽고 새로운 경로를 찾으며, 정제는 사람과 물자의 실제 무게를 계산하고 정과는 모두가 따를 순서를 만듭니다. 이모는 기획과 운영, 영업과 무역, 물류와 교통, 금융과 관리, 공공 업무, 교육과 상담, 콘텐츠와 여행처럼 넓은 정보와 현실 성과, 책임 있는 판단이 함께 필요한 일에서 힘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기를 자신의 순발력으로 해결하려 하면 조직은 그에게만 의존합니다. 이모의 진짜 실력은 혼자 삿대를 쥐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상 밖의 물결에서도 여러 사람이 제 역할을 찾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모는 돈을 멈춰 있는 숫자보다 사람과 기회를 움직이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고 좋은 장비와 이동, 교육과 경험처럼 가능성을 넓혀주는 지출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정제의 감각은 꾸준한 수입과 생활관리, 계약과 거래에서 실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믿고 지출을 먼저 늘리거나 사람을 돕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안전 자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오화의 열기가 강해지면 지금 잡아야 할 기회라는 조급함과 체면, 소비가 판단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이모의 재물 관리에는 물길마다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 어울립니다. 생활을 지키는 돈, 위험에 대비하는 돈, 성장시키는 돈, 자유롭게 써도 되는 돈을 분리해야 합니다. 투자와 동업에서는 좋은 관계보다 현금 흐름과 역할, 손실 한도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야 썩지 않지만 둑이 없으면 마을을 삼킵니다. 돈도 움직이되 돌아올 길과 멈출 선을 함께 정해야 이모의 대범함이 오래가는 풍요가 됩니다. 폭풍을 무사히 건넌 뒤 사람들은 이모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마다 나루로 돌아가 밧줄과 배 밑바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음에도 자신이 모두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모의 그림자는 과도한 책임, 성급한 낙관, 감정의 급격한 온도차, 성과와 체면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넓게 벌인 일을 끝까지 혼자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관계와 일을 한꺼번에 끊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열정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배의 정원을 정하는 일입니다. 지금 반드시 건너야 할 사람과 다음 배를 기다려도 되는 짐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웃음과 해결책으로 덮지 말고 피곤함, 두려움, 서운함을 짧게라도 말해야 합니다. 이모는 나루 입구에 오늘 태울 수 있는 인원과 짐의 무게를 적은 표를 걸었습니다. 경계를 공개하자 사람들은 그를 덜 믿은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강을 오늘 건널 필요는 없습니다. 임수에게 오하는 12운성으로 태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태는 글자 그대로 새로운 생명이 아직 밖으로 드러나기 전 가능성이 형태를 준비하는 단계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이모일주에게 무조건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예언이 아니라 큰 움직임 속에서도 다음 방향을 잉태하고 준비하는 성향을 설명하는 전통적 상징입니다. 이모는 이미 달리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새로운 길과 사업, 관계의 다음 모습을 계속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 쓰면 변화의 조짐을 빨리 읽고 가능성을 현실 계획으로 키웁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 중인 생각을 너무 빨리 발표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빼앗겨 지금 맡은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사공은 새 나루를 열고 싶었지만 먼저 한 계절 동안 물살과 이용하는 사람 수를 기록했습니다. 태의 지혜는 가능성을 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호할 시간과 검증할 과정을 주는 데 있습니다. 씨앗이 땅을 뚫기 전 뿌리를 내리듯 이모의 새로운 시작도 조용한 준비와 생활의 기반을 필요로 합니다. 같은 이모일주라도 태어난 계절과 전체 명식에 따라 물과 불의 균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봄에는 목의 식상 기운이 살아 생각과 표현, 새로운 시도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성과로 연결하되 일정을 지나치게 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오화의 열기가 더 강해 재물과 결과, 관계와 책임이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물의 뿌리와 회복이 약하면 과로와 조급함이 커질 수 있으므로 휴식과 냉정한 비용 계산이 필요합니다. 가을에는 금이 임수를 생해 학습력과 정보력이 살아날 수 있지만 준비와 분석이 실제 행동보다 길어지지 않도록 마감이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수의 힘이 커져 자유와 이동, 독립성이 강해질 수 있으나 현실 책임과 관계의 온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청강과 지지의 배치, 합과 충, 오행의 강약에 따라 정제는 안정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며 정과는 신뢰가 되기도 하고 압박이 됩니다. 이모 두 글자만으로 성격과 직업, 결혼과 건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해석은 계절과 전체 명식, 환경과 선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모와 개미가 함께 이루는 나붐은 양류목, 곧 버드나무에 비유한 나무입니다. 나붐은 성격을 결정하는 절대 공식이라기보다 한 기둥의 분위기를 읽는 시적인 상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강가에 뿌리를 두고 바람과 물결에 따라 가지를 휘지만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모의 대범함도 언제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보다 상황에 따라 경로를 바꾸면서 목적을 잃지 않는 유연함에서 더 빛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흔들려도 뿌리는 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바람에 맞추다 보면 자기 방향을 잃고 계속 움직이면서도 정작 뿌리를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모는 나루 엿버드나무 아래에 새 항로의 표식을 세웠습니다. 물살이 달라지면 배의 길은 바꾸되
사람을 안전하게 건넨다는 목적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양류목의 지혜는 고집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지키기 위해 형태를 바꿀 줄 아는 생명력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이모는 새벽강가에 제자를 불렀습니다. 오래된 마른 버드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고 수리한 배는 잔잔한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모는 평생 쥐었던 삿대와 물기를 적은 장부를 제자에게 건넸습니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강을 가장 잘 건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입니까? 길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이모는 멀리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함께 탄 사람의 무게와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모, 하늘의 임수와 땅의 오화. 큰 강과 한여름의 태양이 만난 자리입니다. 장점으로는 넓은 시야와 적응력, 추진력, 현실 감각, 위기 속 방향 제시와 책임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과도한 책임과 성급함, 감정의 온도차, 체면과 성과에 대한 부담,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태우는 습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는 운명을 가두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내가 자주 쓰는 힘과 놓치기 쉬운 부분을 비추는 한 장의 지도에 가깝습니다. 이모의 진짜 넓이는 모든 강을 혼자 지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뜨거운 목적을 품고도 사람마다 안전하게 건널 속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번째 일주, 개미일주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